관세를 올리고 달러를 약세로 보내고 그러면 약달러 되면 중국의 제품이 더 비싸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위안화는 더 약세로 만들어 버리면 돼.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으로 떨어져서 약세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정확하게 인민폐의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하면은 미치고 하기, 광기, 감정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보고서대로 가이드라인대로 그대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정주영 의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제국, AI 제국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의장이라고 하고, 그래비티 벤처스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함께하는 AC이면서 벤처 캐피탈인 그런 회사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얻게 되는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에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제조 독립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미국에는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있죠.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금융기관에서 발표된 레포트가 사실은 그렇게 영향이 별로는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스티픈 미란이라는 사람이 쓴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방안,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거를 써놓고 이 레포트가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 레포트를 쓴 저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요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 경제통상 무슨 위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거의 장관급 보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고 달러를 약세로 보내고 그러면 약달러 되면 중국의 제품이 더 비싸질 거 아니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위안화는 더 약세로 만들어 버리면 돼.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으로 떨어져서 약세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정확하게 인민폐의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저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하면은 미치고 항의, 광기, 감정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보고서대로 그대로 유저의 가이드라인대로 그대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레포트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적대적인 국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이 있었죠. 소련의 몰락 이후에 그렇다 할 적대적 국가가 없었어요. 테러 집단은 있었겠지만 주적이 되는 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드디어 주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일괄 관세를 왕창 매겼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가가 다 미국한테 와서 어떻게 좀 안 되겠어 했는데, 중국만 혼자서 나는 이걸 못 따르겠어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이 리포트에서 주적은 중국이다. 그런데 관세를 때려보니까 결국은 이 반에서 나보다 센 놈 나와 그랬는데, 전학생 한 명이 딱 뒤를 돌면서 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른 친구들은 다 빼고 너만 옥상으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옥상에서 열심히 둘이서 옥신각신 누가 먼저 때릴 거냐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서로 큰 펀치는 안 때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스티픈 미란의 이 리포트가 작년에 11월에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는 정책들은 사실상 많이 계획된 대로 가는 거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상대로 아주 편안한 생활을 보냈다 이거야. 중국이 싼 물건을 팔고 미국은 그 싼 물건을 사서 특별한 인플레이션 없이도 저렴한 가격에 좀 중국에서 이게 싼 노동력을 잘 활용을 한 거죠. 월마트 가면 정말 고품질의 좋은 제품들이 널려 있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행복하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물건들을 막 뭐 왕구도 사고 다 사는데 인플레이션 안 생겨요. 그랬는데 결론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중국에 대한 제조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 리포트에 이게 나와 있는 그래프거든요.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수가
급감을 하는데 뭐 원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선 더 많이 감소를 해서 이제는 정말 미국에는 제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해도 미국의 비중이 거의 40%에 달하죠. 그런데 계속 감소를 했는데 지금 더 감소했죠. 예. 그랬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과거의 영화에는 많이 못 미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조 측면에서만큼은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어버렸고 과거에 10년 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미국에 착 붙어서 지내던 일장이 나고 내가 최강국임을 인정하면서 나한테 물건을 잘 팔아주던 친구였어. 그런데 이 착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 반에서 짱은 너가 아닌 것 같은데 덤비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조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상황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현재 미국이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자리를 넘보는 행위를 하고 혹시나 한 분야의 정점이 되어버렸을 때 미국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게 되다 보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적대적인 국가가 생긴 거잖아요. 과거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미국 1국 체제 상태에서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 이런 게 아니면은 대놓고 미국한테 덤비는 나라는 없었던 거예요. 언제 이후로? 소련 붕괴 이후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대적 국가가 나오니 이제 미국의 취약한 점들은 이제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1기랑 지금이랑 왜 이렇게 달라? 그때는 중국이 발톱을 숨기고 있었고 지금은 중국이 발톱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때도 미국은 부채가 많았어요. 근데 미국 부채가 더 늘었죠.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더 큰 위험한 아킬레스건이 된 거죠. 그래서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CEO예요. 할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매출을 늘려. 두 번째, 비용을 줄여. 세 번째, 내가 대출이 많아요? 대출을 갚거나 이자를 줄여야 되겠죠. 자, 봅시다. 스테판 미란 보고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달러 약세 정책은 뭐냐면 달러 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서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겠다. 바로 수출의 증가는 Q의 증가, 양의 증가죠. 수출 양의 증가. 관세 부과를 때리는 건 뭐냐면 단위 부품당 어떻게 물건당 제품에 기반한 관세. 나라의 입장에서 매출이 느는 거거든요. 관세도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관세 부과는 결국 P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PQ 다 늘어나면 미국이라는 코퍼레이션, 미국이라는 주식회사의 매출이 늘어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도치 수장으로 해가지고 판관비를 줄이고 있는 게 뭐 1조 달러, 2조 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용 효율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보면은 매출 늘어나고 비용이 효율화되고 그리고 이자 비용을 낮춰야 되죠. 높은 것보단 낮은 게 나니까. 게다가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지금 부채 비율이 무지막지 높은 나라란 말이에요.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GDP보다 부채가 더 많아. 우리나라가 한 50% 되거든요. 미국이 12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로 먹고 살던 나라였고 그 어마어마한 대출 부채를 중국이 감당해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내다 던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젠 이자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민감해진 거고 그래서 이 이자 비용 절감을 하려면 국채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저기 연준 의장은 말도 안 듣고 금리 낮추라는데 하지도 않고 그럼 어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안 낮추더라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상당히 낮아졌어요. 지금 취임 이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 늘고 비용 줄고 이자 비용 줄고 이런 지금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이 또한 스테판 미란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계획한 대로. 중국의 제조업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이 어느 정도이길래 미국이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일까요? 이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패권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저는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계속 변화해 왔거든요.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이 의사결정인데 일단은 공통적인 어떤 패턴 중에 하나는 특허나 기술 이런 것들이 막 따라오면요. 언젠가는 이 새로운 신흥 패권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국이 특허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누가 있습니까? 에디슨이 있었어요. 이 에디슨한테 돈 준 사람이 쩐주가 JP 모건이거든요. 에디슨이 특허 엄청 냈거든요. 뭐 축음기, 뭐 전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가전제품까지 다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는 제너럴 일렉트로닉 이게 에디슨 회사였어요. 근데 JP 모건이 좀 기분 나빠서 에디슨 이름 빼버린 거예요. 자기가 쩐주니까. 그런데 이때도 왜 그렇게 됐냐? 영국은 귀족의 나라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뭐 아쉬울 게 없으면 영국에서 왜 왔겠어요, 그죠? 종교적으로 탄압받고 이래저래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미국에서는 특허를 내는데 비용을 되게 적게 평민도 특허를 낼 수 있게 영국에서는 귀족들만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특허를 낼 수 있고 깊이 더 들어가면 미국은 특허를 한 도시에서 한 주에서만 내도 전국을 커버하는데 영국은 20개 도시가 있으면 다 다니면서 특허를 내야 되고 그때마다 돈을 현재로 치면 막 2천만 원, 5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고 시간 없고 다니는 비용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그게 그래서 기회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 특허가 따라왔어요. 특허가 앞질러 가면서 기술적 기회의 땅이란 게 생긴 거죠,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기술 혁신을 영국보다 앞서가고 그래서 철강, 석유, 전기, 가전 이 모든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 시대의 AI였거든요. 예. 1850년대, 1920년대 그 사이 기간에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패권을 가져오고 1, 2차 세계대전 있으면서 또 영국은 막 여러 가지 전쟁에 소용돌이 있었지만 이거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런 운도 따르고 해가지고 패권이 넘어왔는데 지금 중국이 기술, 연구개발, 페이턴트, AI 연구개발 모든 측면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인재가 중요해요. 그럼 이런 연구개발은 누가 하냐? 그래서 AI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미국에서도 하고 뭐 중국에서도 하고 하면은 수상자들이 미국 출신 자 수상합시다. 중국계 미국인. 그리고 자 2등 중국 칭화대 중국인.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중국인의 경쟁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들이 되게 많다. 근데 우리도 씁쓸한 게 한국은 과학고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중국은 칭화대, 베이징대에서 난다 긴다 하는 수재들이 다 공대를 가요. 왜냐하면 공대 출신의 공산당 이렇게 고위직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공대를 가야 출신을 하는구나. 그리고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한동안 엄청나게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모여져서 미국이 겁낼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기술, 인재, 무역, 해상 장악력, 군사. 지금 태평양에서요. 미국 군함보다 중국 군함이 훨씬 많아요. 몇백 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를 미국에서 군함 건조하는데 뭐 쓰냐 마냐 그 법적인 거를 법을 바꾸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게 미국이 이걸 얼마나 이제 긴급한 군사적인 니즈로 생각하냐 이게 있는 건데 중국이 진짜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도 중국한테는 실제적인 도전이 된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안 맥혔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은 아직 미국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don't be evil 이러면서 막 살상 무기에다가는 자기 기술을 안 줄 거고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나온 게 팔란티어거든요. 예. 왜냐하면 구글 같은 회사는 그런 막 전쟁에 자기는 AI를 쓰고 싶지 않다. 이러니까 그 팔란티어는 과감하게 들어간 거고. 근데 팔란티어 알렉산더 카프는 이런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미국의 위대한 과학기술 혁신을 왜 SNS나 이런 그냥 좋아요 누르고 이커머스하고 물건 사고 이런 데만 쓰고 미국이 더 강해지고 과거에 막 기술을 모아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이럴 때처럼 안 하냐?
중국은 그걸로 다 해가지고 미국을 지금 잡아먹을 듯이 쫓아오고 있는데 중국한테 다 우리가 망하고 나서야 너 그럴 거야? 하면서 국을 대놓고 저격하고 그 책이 이제 기술적 공화국이라고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 좀 있으면 번역돼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원서로 작년에 이제 나오자마자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전율이 온 거예요. 아, 미국의 테크 타이탄들 100조 이상 가진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 가득하구나.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옛날에 민주당 쪽에서 막 인권 뭐 다양성을 막 추구하던 그런 빅테크 창업가들도 트럼프 2기 봐서는 다 트럼프 편을 드는구나. 샘 알트만도 사실은 민주당 쪽이었어요. 근데 스타게이트 막 한다고 미국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